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CXL 메모리 공급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의 차세대 컨트롤러에 자사의 CXL D램을 적용해 호환성 검증을 마치면서 CXL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XL은 반도체 간 다른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 연결하는 차세대 기술로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컴퓨팅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CXL D램은 전체 CXL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차세대 고수익 메모리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CXL 2.0 기반의 양산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아직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아 대량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내년을 본격적인 CXL 시장의 개화 시점으로 보고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HBM이 수익성을 견인한 것처럼 CXL 메모리 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며 관련주의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3.97% 상승했고 코리아 서킷도 15.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증권업계를 짓눌렀던 대주주 기준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외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상승인 증권의 주가가 21% 상승한 824원에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도 각각 11.68%와 8.02%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KT가 스마트폰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T가 최근 경기 강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지자 사이버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는 이번 소액 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KT의 주가는 2.45% 하락한 51,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 조선기자재 관련주인 조선선제와 동일스틸럭스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조선업 공급망이 강화되고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중장기 혜택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란 점과 조선업이 장기간의 설비 투자 및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고 해당 재료가 소멸될 시점에는 과거 2차 슈퍼사이클 시기에 대규모 발주된 선대들이 친환경 및 노후로 인한 교체 수요가 발생해 상승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조선선제의 주가는 20.53% 상승한 13만 1,500원에 동일스틸럭스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이 크게 늘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흐름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은 코스피 3,260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출렁임이 좀 연출이 되기는 했지만 크게 봤을 때 우상향 추세 이어갔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824포인트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반면에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강했다라는 점, 1.2%대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크게 들어오면서 9월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6,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3,0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팔아냈던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가장 많이 담아냈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그 밖에 지주사 또 금융주를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개인만이 담아내는 흐름이었는데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3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은 10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로 전환하면서 3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됐던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로봇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계속 존재를 하죠. 그에 따른 수혜주, 이 로봇주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로봇주들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이 9월 FOMC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몰컷, 빅컷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스몰컷 25bp에 대한 인하 가능성 88%대 유지하고 있고요. 또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자릿수에서 75%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면서 글로벌 단으로 보더라도 로봇에 대한 투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엑스스퀘어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1,40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 나온 이후에 알리바바의 주가 간밤에 4.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가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로봇 기업이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도 앞서 이런 이야기들 내놨습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중심이 이제는 전기차에서 로봇과 AI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옵티머스가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제시된 세 번째 보상 패키지를 보더라도 옵티머스 100만 대 가량을 공급하는 걸 조건으로 좀 내걸었다라는 점에서 로봇의 중요성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내 단으로 보더라도 모멘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 로봇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란 봉투법 본격적으로 공포가 되면서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좀 과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산업계로 좀 보자면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결국 기업들이 자동화 또 로봇의 투자가 이 문제들을 좀 타개할 방법이다라는 점은 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로봇주들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로봇주 3연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장중 이후에 쭉 그 탄력성 유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에도 좀 영향 받아갔던 모습이고요. 클로봇의 경우에도 1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시메스 5.6%대 강세, 하이젠 RMN도 3%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저희 마켓업에서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지주사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강했던 지주사들인데요. 하반기에도 그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지주사의 최근 9월 들어서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기대감을 모아가는 이유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지주사 종목이죠. 삼성물산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들 이걸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1년 정도를 유예하는 거죠.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실제로 기업들이 자사주 조기 소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8월부터 이미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LG를 보면요. 지난 8월 말에 자사주 2,500억 원 규모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9월 4일 기준으로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반 정도를 올해 이제 소각을 한 거고 내년 정도를 전량 내년에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8월에만 보더라도 25개사가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HMN 같은 경우는 2조 넘는 규모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밖에 현대모비스, 메리츠 금융지주 등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이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지주사들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는 20%대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HS 효성도 7%대 급등, SK 4.7% 강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굉장히 SK도 많이 담아냈던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8%대 강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오늘 코스피의 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한 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앞에서 다뤘던 두 가지 이슈 계속해서 다뤄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9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투심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따끈따끈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시장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주요 역군들인데 이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라주면서 코스피가 좀 전반적으로 올라줬고 특히나 증권주하고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피 쪽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줘야 오른다는 말을 하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사줘야 오른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9월 달이 끝나면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반기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편입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대형주에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좀 실적 중심으로 해서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이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봇 산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 관련주 랠리 예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로봇주들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실적과는 좀 떨어져 있는 업체예요. 이번 상반기 실적도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를 말씀드리는 건 이 로봇주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이 공급될 때 그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들의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주도할 그런 산업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빠르게 돈을 벌 그런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돈이 앞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9월 17일 날 FOMC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남은 4분기 때 매달 금리 인하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들어오는 유동성, 이게 결국은 로봇주의 주가를 밀어올리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정부 측면에서도 투자에 많이 나설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요번에 피지컬 AI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AI 쪽에 글로벌 1위 업체가 되겠다 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투자하는 돈도 조 단위로 꽤 큰 돈이 들어가지만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비해서는 좀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세계 최대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 공장이 앞으로는 전기차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면서 그 양산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기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 같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미래고 우리 마이카 시대, 80년대, 20세기 80년대 시대의 마이카 시대를 연 것처럼 21세기는 마이 로봇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로봇 섹터를 찾아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기업과 정부가 모두 투자에 나서고 있는 로봇 섹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가져와 주신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젠 R&M과 시메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시메스의 경우에는 쿠팡 관련한 모멘텀 받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젠 R&M, 시메스 관련주로 가져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하이젠 R&M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시메스의 경우에는 쿠팡이 이제 물류 로봇 좀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영향 받아갔던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있었을까요? 네, 이 종목들은 이 그 하이젠 R&M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 그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이 기준이 돼서 이 부품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미미한 상태지만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로봇 시장이 크게 열렸을 때 양산되는 로봇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젠 R&M은 국가 과제로 하는 이런 그 차세대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그 사업에서 또 주력,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국가 과제를 이끌어가는 그 주관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새로 개발되는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에 대한 IP도 이 회사가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만드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거의 대부분의 이 회사가 만든 로봇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뜻이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쿠팡에서 로봇 노동을 이용해서 이 쿠팡 그러니까 그 뭐 창고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물류창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물류들을 뭐 배송하고 이렇게 뭐 분류하고 하는 작업들 이것을 로봇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워낙 이 여러 가지 뭐 그 과잉 노동을 통해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 인간 노동을 로봇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움직임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 시메스라는 업체는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메스는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체가 왜 로봇 회사에 이 지분을 가질까? 그것은 이런 로봇을 자율주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통신 서비스 업체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이 이 시메스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시장 내에서 여러 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들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공부를 해줘야만 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앞에 방송 등을 돌려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이젠 R&M을 굉장히 중요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서 핵심적인 부품인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이 차세대 액추에이터도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고 이 차세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이 국가 주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임에 현대차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사람들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무슨 로봇이냐 하겠지만 현대차의 계열사로 보스턴 다이넥스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 회사가 조기에 양산에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하이젠 R&M의 로봇 액추에이터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때문에도 이 하이젠 RM에 대해서 시장에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 시장이 커질 때 대기업들이 이런 하이젠 RM 같은 회사를 M&A 하는 경우도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자연 성장하는 부분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M&A 같이 대기업들이 투자해서 이런 종목을 자기네 회사로 내재 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함께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하이젠 R&M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M&A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주주 환원 강화에 지주회사 관련주 랠리 지속될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또 지주사,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것 같은데요. 지주사 관련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 지주회사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터지고 나서 IMF 구제금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질적인 그 부채를 통해서 기업 덩치만 키우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 경영을 통해서 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라 해서 그 기업의 지배구조 체제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과 또 두 번째 재벌인 현대차그룹이 아직 지주회사 체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너일가가 회사를 이 그룹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 자기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객 돈,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자기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제 자사주 같은 것들을 많이 사놓고 이 소각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 3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미국에서 화끈하게 몇 억 주를 막 소각시켜 버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주가가 바로 점프업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투자가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은 그러지 못하는가? 이것이 또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 한국 대기업들도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등떠밀려서 기업들이 소각을 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세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주회사들은 이런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지주회사는 최대주주가 지분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배당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주 환원도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가 상반기 때 내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이번에 3차 이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되는데 이게 이 재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법적으로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의 지주회사의 주가들은 훨씬 싸 보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를 봐둬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의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략들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물산과 원익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세 유입이 됐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원익홀딩스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좀 투자 접근 필요할까요? 네. 삼성물산은 말 그대로 삼성이란 말 들었지 삼성그룹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단으로 삼성바이오로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지배구조가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삼성바이오로스의 인적 분할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신호탄을 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 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가는 첫 발을 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의 전체 매출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건설 부분, 이 부분이 강남 지역의 조 단위의 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삼성그룹이 확실하게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물산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익홀딩스는 연초부터 말씀드렸을 때 연초 때 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메타와 함께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로봇 핸즈를 같이 개발한다는, 연구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원익홀딩스라는 회사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지만 이게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중간 지주회사로서 이 자회사로 그러니까 원익로보틱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원익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좀 사업형 지주회사라는 것을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원익홀딩스는 이 자회사인 이 원익로보틱스를 향후에 IPO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치가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연초에 3,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한 10,000원대까지 올랐죠. 300%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원익홀딩스가 그렇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 뭐 하셨나요?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 연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때 반신반의 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놓친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내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된 회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 지주회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때인 겁니다. 네, 삼성물산과 원익홀딩스 정리해 주셨는데요. 원익홀딩스가 사실 오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삼성물산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지 궁금한데요. 길게 보면 삼성물산이죠, 당연히.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이라는 또 이게 삼성물산 밑에 보면 아까 바이오로스만 얘기 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융회사고 삼성전자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 있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한 8% 이상 갖고 있어요. 이번에 생명보험법이 바뀌면 3%를 넘어가는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둘러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삼성물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싹 쓰게 하면서 삼성물산 내에 이 건설 부분이 말 그대로 실적을 아주 최대한 신고가를 칠 만큼 실적을 많이 뽑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갈 때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일가가 말 그대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시켜가면서 이 어떤 지주회사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은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싸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오늘 로봇주도 이렇게 지주사 관련해서 체크해봤는데 하반기에 수익 내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좀 담아볼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혼자는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뜰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70사건 총 4,580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신종 금융범죄로 보고 수사 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이며 알뜰폰 이용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특히 광명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돼 중객이 해킹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뒤늦게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이상 거래 통보 시스템을 가동했으나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닌 결제 시스템 신뢰도와 이동통신 보안 리스크를 흠보는 사안으로 금융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자, 오늘은 어저께 막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엊그저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은 그래도 이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유틸리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면 올 1분기 때도 주가가 갑자기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유틸리티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하면 우리 주변에 쉽게 말해서 전기, 가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원이랄까요? 이런 기본적인 SOC 시설들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주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 난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국제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와 함께 또 한 가지 같이 봐야 할 때 거시기치 지표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이 원달러 환율하고 국제유가를 같이 보시면 이 유틸리티주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손쉽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중소형주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주가를 못 따라가더라도 이 유틸리티 종목들은 묵직하게 아주 길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이 국제유가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국제유가 갑자기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름이 되면 이런 성수기도 지나고 겨울철 지나서 난방료에 대한 소비도 없고 해서 원래는 여름철이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낮아졌죠. 일반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셰일오일과 셰일가스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배럴당 80불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불대까지 떨어졌죠. 60불대까지 떨어져 버리면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데 주로 인도나 중국이 많이 사다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나 여기들 생각할 때 괜히 욕먹으면서 러시아 거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중동 거 60불짜리 사고 다른 나라 거 미국이 셰일오일 파는 거 60불에 사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 오펙 중동 산유국들이죠. 그리고 플러스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까지 포함돼서 여기서 국제유가를 그러니까 낮아지게 하는 증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었던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오히려 감산을 해버렸어요. 감산을 해서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은 기준금리 올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거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시면 상반기부터 해서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이 전기료를 인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대로 갔죠. 그리고 가스비도 인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과 이 가스공사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싸게 해외에서 이 국제유가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을 봐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 주를 투자할 때는 무조건 국제유가를 보셔야 돼요. 아침마다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현물가가 아니라 선물가를 보셔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석유를 사올 때 지금 오늘 날짜로 바로 계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침 뉴스 할 때 보시게 되면 뭐 해외 동정할 때 이런 선물 가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 선물 가격이 낮아졌다 하면 한번 유틸리티 보실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주가가 오릅니다.
그만큼 민감하죠. 전체 실적의 약 40% 정도가 원가가 이 바로 국제유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연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료나 가스비를 동결을 한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수입할 때 우리가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를 갖고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용이 더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유틸리티 종목들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망때마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한국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쓸 수 있죠. 한국전력은 우리가 전력공사에서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민영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이 세고요. 그리고 이 전력망 자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과점 업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 분을 잡으시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를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에 냉난방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져서 그 각 종목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유틸리티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바이오와 로봇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공략주들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들 나는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 챙겨나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3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뭐랄까요? 한국전력을 매매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연식이 된 저 같은 투자자들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었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사지만 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동네나 어디 가나 전봇대 달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선 관련된 그런 하여튼 뭐랄까요 SO 시설들 이런 것들은 모두 한국전력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재산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전국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한국전력의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자산만 해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전력을 매달 우리 수용가나 산업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매달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외부 입김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 될 때 국제유가를 비싸게 사오면서도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연료비랑 이 판가를 연동시키는 그런 제도도 바꾸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진짜 이게 사회가 좀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이 전기료를 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1차로 개정될 때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말 그대로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위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외부 입김, 정치인들의 입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전기료를 못 올리게 되면 이사들은 말 그대로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부 입김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거부한다고 거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1차 상법 개정에서 이게 입법화되면서 이 이사들이 외부 입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주주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전력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연료비를 사오는 게 굉장히 싸요.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 중에 한 40% 비용의 40% 정도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38,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LNG 다 이 회사가 독점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LNG 망
모두 다 이 회사가 독점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각 지역마다 뭐 대구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서울 도시가스 있지만 그 회사들에게 각각 LNG를 공급해 주는 건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리고 이 업체가 그 민수용으로 요번에 그 가스비 미수금이 올 상반기 중에 굉장히 이게 많이 늘어나던 게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졌죠.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역시나 국제유가는 LNG 가격과는 좀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LNG 가격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도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비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이 국제유가가 더 낮아지면 실적은 더 좋아지고 이제는 흑자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략주 2개 체크해봤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매수가 38,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매수가 4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매도 타점 좀 더 상세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3가지 공략주 중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라는 업체의 주가입니다. 이것도 앞에 두 종목과 똑같이 상반기 뒤에 주가가 꽤 올랐죠. 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거 살 수 있나 하시겠지만 기업 가치를 아직까지는 다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봐도 이 회사는 1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8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업 가치를 주가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사가 지역 난방을 하는데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은 LNG입니다. 그 LNG 가격에 의해서 이 회사 실적이 많이 연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흐름에 이 회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마저 또 이 에너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소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밀어 올려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열병합 발전소는 LNG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상반기 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습니다. 그만큼 그 기관 투자가들도 이 회사를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기업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8만 1천 원 정도 있는데 매수가는 8만 원 정도 제시해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10만 원을 제시해드리지만 국제유가가 더 낮아지면 여기서 점프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주면서 지역난방공사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서 앞으로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역난방공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유가 추세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유틸리티 관련주들, 공략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공략주는 지역 난방공사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만 원,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3가지 종목들 체크해 봤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목들은 확인했지만 좀 더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도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